옆집에서 뭐 나의 브랜드를 도용했다 해가지고 사실 정식적으로 형사 처리가 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무세요. 이번 시간에는 달라스 이설 로펌의 이설 변호사님을 모시고 지적재산권이라는 그러한 토픽에 관해서 한국에 벌어난 덥죽 사건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여러분이 알기 쉽게 예를 들어가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제 한국의 인기 프로그램인 땡땡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어려움에 있는 작은 자영업자 식당 하시는 분들을 이제 백종원 대표님이 가셔서 솔루션 등을 제공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인데요. 얼마 전에 있었던 큰 사건 중에 하나가 어떤 자그마한 개인 식당을 하시는 분이 덮밥을 응용한 덮죽이라는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 이러한 메뉴가 영상을 타자마자 그 다음 날에 누군가가 상표 등록을 해버렸고요. 그 다음에 더욱더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은 한 큰 대기업 프랜차이즈 기업이 이 사장님의 어떠한 동의도 없이 자기네들만의 프랜차이즈 식당을 여러 개를 열어버리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서 이제 좀 큰 이슈가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지적재산권이 미국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간단하게 문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그 프로그램 봐서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참고로 저는 그 미국에서 텍사스 주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서 많은 법률은 주법을 따라가는데요. 지적재산권 법률은 일반적으로는 많은 연방법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전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연방법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오늘 내용들은 사실 텍사스 주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용이 되는 내용이실 거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럼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에도 이러한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럼요. 이제 브랜드 도용이라고 저희가 사실 말하면 굉장히 쉽잖아요. 상표 도용한 거고. 그래서 상표 도용, 그리고 뭐 직접 재산권 침해. 사실 이런 좀 전문 단어로 하면 그렇게 어려운 말도 쓸 수 있는데요. 남의 거를 가져다 쓰는 거는 사실 미국에서도 흔하고, 영국에서도 흔하고, 유럽에서도 흔하고, 아시아 전국에서 사실은 흔해요. 하지만 아시아권이 아직은 제조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미국이나 영국 아니면 또는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브랜드 기술업을 하고 있으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애플이나 하이엔드 브랜드 이렇게 상표권이 조금 더 강화가 되는 국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국가들이 미국이나 EU로 고려되고 있고요. 그리고 비교적으로 제조업을 많이 하는 아시아 국가에서는 아직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처벌이라든가 아니면 지적재산권 권리의 인지도가 조금 낮은 편이라고 아직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렇군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미리 지적재산권을 등록을 해놓고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특정한 음식에 관한 이제 지적재산권을 미국에 등록을 했다면요. 그럼 이렇게 미리 상표 등록을 해놨는데 옆에 있는 다른 식당에서 정말 똑같은 방식으로 카피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관해서 혹시 형사소송을 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 손해배상을 저희가 받을 수 있는지 좀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지 해서요. 그리고 지금 조금 말씀하시는 거에서 등록을 내가 했는데 남이 사용은 하는 거랑 내가 등록하지 않은 마크를 사용하는 거는 사실 조금 차이가 더 크세요. 그렇구나. 그럼 간단하게 이제 형사랑 민사에 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는 질문을 제가 잠깐 드려볼게요. 네. 하나는 크리미널이고 하나는 시빌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러면 이제 형사처벌, 민사처벌에 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도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그 사전을 뒤져보니까 영어로는 형사처벌은 이제 크리미널 케이스라고 하고요. 이제 민사처벌은 시빌 케이스라고 하는데요.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 해서요. 네. 크리미널의 가장 큰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체자가 제가 아니고요. 검사예요. 그래서 검사 측에서, 즉 국가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형사 처벌을 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지만 케이스를 진행하느냐 안 하느냐, 진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 여부는 검사 측에서 결정을 해요. 그리고 생각과는 다르시게 검사 측에서도 일이 많잖아요. 세상에는 살인도 있고
이제 아이들 학대당하는 사람도 있고 이러다 보니 예. 사실 검사 측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결정을 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검사 측에서 내가 형사적으로 요구를 하더라도 진행을 안 하는 경우도 많아지세요. 그래서 그게 형사적으로 가장 큰 다른 부분입니다. 형사는 내가 피해자로서 이제 빅팀으로서 요청은 할 수 있어요. 이제 저희가 형사 기소할 테니 진행해 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지만 진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여부는 검사 측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민사는요, 내가 변호사를 고용을 해서 아니면 또는 내가 직접 바로 민사 소송을 진행을 하시면 되세요. 내가 문제가 있어서 A라는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소송을 진행을 하면 법원은 무조건 진행을 해줍니다. 그리고 법원이 결정을 내려줘요. 그래서 그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진행 주체가 결국 누가 되느냐가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전 질문에 연결을 해서요. 내가 등록한 상표가, 내가 등록한 브랜드가 남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발견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을 이제 민사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럴 경우에 내가 어떤 조치를 해야 될지 간단하게 진행 사항을 좀 말씀드려 주셨으면 합니다. 네, 덥죽 내용은요, 예. 조금 차이가 있으세요. 덥죽은 내가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제3자가 등록을 하신 경우세요. 네, 지금 말씀하신 거는 내가 등록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쓰는 거예요. 그거랑은 두 개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자, 내가 등록한 마크를 남이 사용하고 있으시면 간단하게 사용 금지령을 신청을 해주시고요. 상대방한테 우선은 첫 번째로 내용 증명처럼 사용 금해달라, 내가 브랜드 소유자다, 사용 금해달라라고 요청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사실 이제 사용 금지를 집행해 나가시면 됩니다. 내가 만든 마크를 남이 먼저 등록을 해버렸어요. 이건 조금 다른 내용이세요. 왜 다르냐 하면 내가 등록을 한 마크는 내가 이미 내 마크인데 남이 이미 등록을 한 거는 땅처럼 생각을 하셔야 되세요. 내 땅인데 남이 와서 남의 땅, 자기 땅이라고 해요.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지적재산권을 관리하는 특허청에 우선은 의의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상대방의 상표가 등록 신청을 했지만 등록 완료가 되지 않은 단계라면 반대 신청을, 또한 상대방의 상표가 등록 신청을 해서 이미 등록 완료까지 됐다면 이에 대한 취소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또한 이것도 민사처벌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불공정 거래라든가 브랜드 침해 또는 브랜드 훼손 등으로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약간 제가 지금 땅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하나는 동사무소에 가서 나의 기록을 정정하시는 거고요. 예. 하나는 소송에 가서 내가 피해된 사실에 대한 보상을 받아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땅 이유로 땅 때문에 피해를 보면 동사무소에 가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지. 맞습니다. 법원에 가가지고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그렇죠. 원리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누가 내 땅에 집을 지었으면은 동사무소에 가서 주소도 바꿔야 되지만 내 명의로 의전을 해야 되지만 또 소송을 통해서 그동안 내 집에 못 살았던 그 피해 보상은 또 법원에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두 가지로 구분하셔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땅과 집을 통해서 예를 들어주시니까 확실히 이해하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차피 진행이 돼봐야 알겠지만 이제 민사 처벌을 통해서 만약에 피해가 어느 정도 받았다고 생각이 되시면은 또 그만큼 이제 또 피해 보상 역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상표를 등록하지 않으시면 그 피해 보상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자, 왜 힘드시냐면요. 방금 말씀드린 동사무소랑 유사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내 브랜드의 소유권을 먼저 증명을 하셔야 되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특허청에서의 과정은, 미 트레이드마크 특허청에서의 과정은 소유권 인정입니다. 소유권을 내가 등록을 하시는 과정이세요. 근데 내 소유권이 없는 상태로 내가 브랜드 침해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청을 한다면 법원 입장에서는 첫 번째로
네 소유권인 걸 증명해라고 하여야 됩니다. 이게 지적재산권이잖아요. 그렇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굉장히 어려워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상표 등록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십니다.